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국제정세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왜 제가 더 중요한 국제정세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예비군 소집령 그리고 전군 이 경계령 그리고 완전 폭격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5차 중동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이 4개 연합이 생겼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이 중동 정세가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청, 감청 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비밀 문건 이것들의 그 진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각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미 극비 문서 유출 사건은 글로벌 오신트 네트워크에 의해 상당 부분 조작된 가짜 자료라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과 해당 문건이 가짜라고 속속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해당 조작 문건 이슈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세력들이 개거품을 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감청 논란은 미국이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은 위호작창이라는 사자성어를 명심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황구시보가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호랑이에 물려 죽고도 창귀가 되어 호랑이가 먹이를 찾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한심한 자를 조롱하는 위호작창이라는 사자성어에 빗대 원칙을 견지하면 존중받지만 위호작창하면 결국 반드시 호랑이에 의해 화를 입는다 라며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구시보는 또 밝은 곳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어두운 곳에는 바퀴벌레 1000마리가 있는 법이라며 이번 감청 사태는 미국의 낮은 도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 동맹국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미국 문화원 테러 사건 등 반미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명백히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미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라는 입장과 함께 미국에 항의하지 않은 현 정부의 외교적 자해 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모두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며 대대적인 반미 선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민주당의 이러한 프레임을 확산시키며 반미, 반정부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과 좌파들이 주장하는 감청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4월 11일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유출됐다는 문서들은 최근 유출된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1일과 2일 유출되었고 담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최초 유출 시점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공개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감청을 다룬 문서들도 포토샵으로 조작된 흔적이 확인됐는데요. 해당 문건에 감청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 해당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급 국방장관 통화를 갖고 크로스 체크한 결과 감청된 내용이라고 기재된 문서 대부분이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모사드, 프랑스 국방부, 영국 국방부 역시 문서에 나와 있는 부대 배치 상황이나 활동 현황이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이 진짜여야만 정치적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문서 유출자의 의도대로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를 이간하며 개거품을 물고 있는데요.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한미동맹과 정부를 흔들려는 뻔뻔한 여론몰이 양심이 있다면 제발 그만두기 바랍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그만두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자료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모사드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모사드는 그걸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모사드는 국내 정보 공작기관이 아니라 해외 정보기관이다. 근데 무슨 모사드가 국내에서 그런 걸 하냐? 맞죠? 그리고 또 이 문건에 보면 프랑스군이 특수부대 90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모종의 특수작전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프랑스 국방부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진짜로 그렇게 90명이 작전하고 있다면 이건 참전인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폴란드를 우회해서 33만 발의 155mm 포탄을 지원해 줄 거다. 뭐 이걸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오늘 지금 보도 나왔지만 50만 발 아닙니까? 그 33만 발은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와사탄 가지고 미국이 전해준 거.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한국이 우리 거, 미국 와사탄인데도 우리 거 준다라고 살짝 마사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한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인데 이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환구시보는 신났어요. 그래서 위호작창. 위호작창은 뭐냐? 창귀라고 하는 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이 창귀라고 합니다. 자,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놓고도 호랑이가 먹이 사냥하는데 길잡이가 돼주는 거. 그리고 자존심도 없는 자. 뭐 이런 걸 이제 위호작창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 위호작창 그리고 바퀴벌레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기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티들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야, 이게 뭐 화웨이 가지고 완전 전 세계를 도청 감청 그리고 사찰 백도어 심고 이 짓을 했던 중국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최악인데. 자, 이렇게 해주니까 중국에서 딱 지령 뜨니까 완전히 이 친중 좌파들은 대부분 다 친중이죠. 여기서 그냥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한겨레 미국 CIA가 확인시켜준 윤석열 리스크, 오마이뉴스 중국과 손잡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중국과 손잡고 있는데 미국만 쳐다보는 한국. 이렇게 해서 막 비난하고 나섰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한미동맹을 이반시키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영원히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이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들려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보는데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어요. 이번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두 매체 모두 좌파 성향이 매우 강한 언론인데요. 이 매체들이 이미 가짜로 판명된 문서들을 계속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의 춘계 공세가 실패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이르면 5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지난 2월 초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이 작성한 1급 기밀 문서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병력과 탄약, 무기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군이 지쳐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창호를 건설하는 등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기밀 문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교착된 전선을 밀어내는 것은 어려우며 춘계 공세가 시작되더라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수준의 영토 회복, 딱 그 수준의 성과만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의 이런 분석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의 입에서나 나올 것 같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전국에서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징집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징집병들은 군가 재창과 행진 정도만 배우고 전선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군 면제와 해외 도피를 위한 브로커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보도는 유출됐다는 기밀 문서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자산 소진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 방공 전력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S-300과 부크 방공 시스템은 각각 5월 초와 4월 중순에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뉴욕타임즈가 보도에서 인용한 자료가 이미 조작된 문서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전 250대의 S-300 발사대와 89대의 SA-6 발사대, 72대의 부크 발사대, 각각 75대의 퉁구스카와 스테렐라 발사차량, 125대의 오사 방공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주력 방공 시스템은 나토가 제공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이 바닥났다는 주장은 유출 파동 초기에 가짜 정보로 규명된 사안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오신트 소식통과 각국 정부에 의해 유출 기밀 문서 대부분이 조작된 가짜로 판명된 지금도 러시아 입장을 반영한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희한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에서나 주장할 내용들을 그대로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길거리에 있는 성인 남성들을 무차별 징집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는 동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병력이 남아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모병을 하고 있는데 그 모병은 애초 계획된 것보다 넘쳤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넘쳐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호도하고 있고, 자,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마 이 자들은 이 미국이 지금까지 뭐 우리 돈 한 100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100조 원 정도 주는 게 아깝다는 거죠. 예. 뭐하러 주냐 이거. 저런 자들 줄 필요 없다. 주지 마. 그래서 안 주면 협상할 거 아니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하러 주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 그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그 기축통화로 인해서 미국의 국력, 국익, 국부가 유지되고 창출되는 것인데 그러한 순환 구조를 다 무시하고 국력, 국익, 국부는 좋고 그들이 이 국력, 국익, 국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서비스해야 될 이런 것들은 싫고 열매는 좋고 그 열매를 만드는 비료는 싫고 이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농부의 노력은 싫고 이거 아닙니까? 아주 나쁜 자들이죠. 우리나라 좌파들하고 똑같은데 남들이 돈 주면 좋아하고 자기가 일하기는 싫고 딱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야 주지 말자. 못 이긴데 뭐하러 주냐. 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이제 이 전쟁을 협상으로 빨리 조기에 끝내버리고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기를 막기 위한 이런 작업 아니냐라고 보는 것인데 이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유롭다라고 지금 판단되어 있는데 특히 부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뭐 4월 되면 다 떨어진다라고 보도하는 등 완전히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나 조작됐냐 하면은 자, 똑같이 이제 미 합참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서 여기 러시아가 여기 35,500명에서 4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군이 35,500에서 43,000명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합참 자료인데 그리고 또 합참 자료에서는 러시아군이 16,000에서 17,500명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똑같은 자료인데 페이지가 다르니까 하나는 43,000명, 하나는 17,500명. 왜 이렇게 달라요? 그 말은 조작됐다 이거죠. 조작하는 놈도 페이지가 지금 한 100페이지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세심하게 조작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들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부분 조작된 이 서류들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 그리고 좌파 언론, 그리고 미국 좌파 언론들, 정말 이자들의 민낯을 다 밝혀내야 되는데 방법 없겠습니까? 뭉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중동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이스라엘 경찰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자 유대교의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알-아크샤 모스크에 투입된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전역이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회동을 갖고 반이스라엘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비군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세력 간의 치열한 교전이 점점 격화되어 있는 가운데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 국방참모총장이 전군에 예비군 부분 소집령을 하달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4월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할레비 총장의 소집 명령에 따르면 부분 소집되는 예비군은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조종, 정비 요원, 드론 오퍼레이터와 일부 지상 전투 요원인데요. 할레비 총장은 4월 8일부터 주요 충돌 현장과 야전 부대들을 돌며 일선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작전 지침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랍어로 무더운다를 뜻하는 라마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도발로 시작되었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꾸란을 계시받은 달로 모든 무슬림은 이 기간 중에 금식, 기도, 성찰에 힘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인 라마단 기간에는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싸우는 체첸 지원병 대대 장병들도 금식과 기도 일정을 지킬 만큼 무슬림에게는 엄숙하고 성스러운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5일 이스라엘판 무장친위대 창설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이타마르 벤 그리브 국가안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코비 샵타이 경찰청장이 이슬람 3대 성지 중의 하나인 성전산의 알-아크사 사원에 무장한 경찰병력을 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해당 사원에 테러를 위한 폭발물과 불법 무기가 은닉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사원 강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를 제지하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여러 명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체포했습니다. 이 사태 직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긴급 회동을 갖고 종파를 초월한 반이스라엘 전선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독립 투쟁을 벌여온 하마스는 순위파 계열이고 이란의 배후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시아파 세력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지만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종파 다툼 때문에 그동안 협력하지 않았던 조직이었습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와 만나 헤즈볼라와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시리아와 이란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지난 9일 있었던 이 선언 이후 이스라엘 각지에서 총격이 벌어지고 미사일과 로켓탄이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예비군 소집이라는 사태까지 악화된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 안팎에서의 무력 충돌은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안 안정되었던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알-아사크 사원 옆의 그 벽을 따라 지금 돌고 있는 이스라엘 군이죠. 자, 이 알-아사크 사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참모총장이 직접 소총을 메고 인근을 직접 가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냐라고 지금 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 소집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은 현역은 시간을 벌어주는 지금군이고 진짜 주력군은 예비군들이죠. 예비군들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이 예비군 훈련도 아주 길게 한 달 이상 받습니다. 1년에. 자, 여기에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하는 단체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장 세력 또 정치 정파죠. 그래서
헤즈볼라는 시아파, 하마스는 수니파, 서로 그냥 기름처럼, 물과 기름처럼 안 섞였는데 지금 섞이고 있어요. 그런데 섞이고 있는 뒤에 보니까 호메이니 그리고 하메네이 사진이 있네요. 즉 이 자리를 주관하고 뭔가 조율하는 자가 이란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 전체가 다 반이스라엘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미 이제 미사일, 로켓 마구마구 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예루살렘인데 뭐 저도 직접은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여기가 예수님이 묻힌,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이 성묘교회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묻힌 곳. 뭐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히 성지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가 과거 이제 솔로몬 왕국 시대의 이 왕궁이 있던 곳인데 로마군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이 왕궁이 이렇게 로마군에 짓밟히고 박살난 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 해서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 여기는 또 유대인들의 또 성지예요. 그리고 통곡의 벽 너머에 뭐가 있죠?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슬람 3대 성지. 이슬람 3대 성지가 이제 메카, 메디나, 그리고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무슬림들인데 라마단 기간에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가서 야 여기 테러 지금 장비하고 이런 거 있다고 지금 첩보 들어왔어. 하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는 이제 해서 400명 이상이 체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이슬람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2021년 5월 달에 한 1000발의 로켓이 이스라엘 향해서 날아왔죠. 그때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라마단 기간에 또 벌어졌다 라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입장에 처하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슬람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 이란이 지금 뭐 사우디하고 관계도 개선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고립시키고 내려앉힐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이란 주도의 어떤 그 무장 세력들이 했을 가능성 하나라고 보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이 중동에서 굉장히 큰 무력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지금 폭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 로켓과 미사일이 여기서 날아왔으니까 거기다가 예비군까지 소집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얼마나 더 확전될지 좀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그 공작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